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7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3주차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 수가 1개 늘어 금요일 부산 경마는 총 12개 경주로 치루어지고요. 대다수의 경주가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흘러나갈 이 금요일 경마가 되겠는데요. 자, 나뭇가지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엿먹고가 아닌 물때 좋은 포인트로 인도해 드려서 월척을 잡아드리도록 저희 방송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앞선이 직전보다는 빠르아 보이지는 않고 수월하게 2선 가담, 선이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7번 푸썬더까지 도전 가능 전력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지만 코스 안쪽에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전개의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3번 맨 오브 더 월드 도전 1순위가 되겠고요. 12번 버닝플라이는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훈련 강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곽 밀린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본인이 감고 올라설 수 있는 순발력. 이번에도 10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치 높겠고요. 승급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호흡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호흡 고르는 법을 알게 된 6번 디바인 뮤직의 선행은 이번에는 주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실바기스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전력 향상 기대해 볼 수 있는 4번 바람의 꿈까지 추천드리면서 선행을 나서서 스스로 힘만 배려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 5번 터치스만의 선행 강공은 이번에도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번 아람나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여유 있게 입상을 차지하는 모습은 이번 경주에도 기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연투 기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고요. 상승대한 본디 선두권 가슴합니다. 선행 시에는 좀 더 무서울 수 있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도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시도했었다는 부분 한 번 더 점수를 주셔야 되겠고요. 1400m가 적정거리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순발력 자체가 아예 밀리는 전력은 분명히 아니고요. 선위권에서 응수를 하면서 빠른 선두권이 몰락할 때의 마지막 한 발, 혼전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10번 예스파워 쪽에 힘을 실어봐도 복병 가치는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부산 이경주는 일요일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아직은 실전에서 뚜렷하게 변화를 보이지 못한 말들과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신마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절대 강제는 없는 구도로 보이는데요. 근소하게 능력이 우수한 신마 한두가 눈에 띄는 구도네요.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분할 편성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편성 강도 자체가 워낙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6등급에서 자기 걸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2세마, 3세마들은 이미 승급을 했던 상황이고요. 한 상황이고 남아있는 말들이 이제 부상이나 병력 등으로 인해서 자기 성적을 내지 못했던 말들이 소위 말해서 부진마들이 이제 자기 걸음을 펼쳐 보일 그런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중심에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입니다. 2번 킹스 랜딩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7조로 입사를 했다가 입사 이후에 조금 아쉬운 병력이 생기면서 완치를 위해서 충분히 휴양을 하고 다시 한번 주행심사를 치르고
이제 첫 번째 주행 시간을 치르고 데뷔전에 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기록 자체는 느리죠. 아무리 부산이어도 부산 주로가 무겁다 하더라도 04초대 뛰고 있는 신마가 여느 편성에서는 웬만하면 관심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 정도로 약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킹스랜딩은 초반에 출발 자체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 주춤한 출발 이후에 초중속 가속은 빨리 붙는 유형이더라고요. 하지만 진로가 막히면서 초반에 경주 운영에 조금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었고 라스트 중간중간에 이게 진로를 스스로 파악을 해가면서 이제 뚫고 나와서 막판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발휘하는데 근성이 정말 좋은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말답지 않은 스피드와 아직은 좀 작지만 이 말에 모계형 제마가 파이팅 히어로가 있어요. 한 앞말이니까 한 470에서 80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좀 더 성장세를 지켜보고 싶은 이번 킹스랜딩의 선전을 먼저 기다려보면서 6번 파티라이언 그리고 8번 투투파이어 4번 해피윈드 공교롭게 짝수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네요.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6번 파티라이언 같은 경우는 매번 훈련식 컨디션이 좋았었던 것이 실전으로 발현이 되지 않았었던 전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강편성, 빠른 편성을 계속 만났었던 것이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모처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 있는 6번 파티라이언이 이번 경주에서는 자기의 경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 8번 투투파이어도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던 전력입니다만 느린 흐름에서의 추입 탄력이라고 한다면 탄력상으로는 마지막 탄력상으로는 8번 투투파이어에게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다는 점 4번 해피윈드 같은 경우도 데뷔 1점만 치렀던 전력이고 마체가 좀 작습니다만 선추입이 자유롭다라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전개상의 이점 노려볼 수 있는 복병입니다. 네, 아직은 여물지 못한 신예마들 레이스인데 자 신마들이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이 썩 좋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어떤 전개 양상과 능력을 보였더라면 우리가 강하게 노림수를 둬야만 되는 그런 마필이죠. 바로 이번 킹스 랜딩입니다. 김지영의 설명대로 출발 이후 스피드는 초반에 다소 부족했고 모래 맞고 또한 전개도 막히고 원하는 레이스 펼쳐내지 못했습니다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채찍에 살짝 외측 내측 기다리는 악병 보였습니다만 주행심사 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걸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번에 레이스 흐름 느립니다.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도 없고 데뷔 전부터 편성 잘 만난 이번 킹스 랜딩 바로 주목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6번 파티라이언은 이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구도로 보여요. 내린 거리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6번 파티라이언이고 여기에서 한번 매직 스텔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작년에 11월 달에 두 차례 최단 거리 1000m 출전에 자 선입권에서 인코스에서 상당히 역주를 펼치며 삼착을 했단 말이에요. 직전 경주는 14마리 풀게이트 편성이 13번 게이트 어쩔 수가 없었죠. 자리도 못 잡고 흠이 쳐지고 하지만 막판에 진로가 열리자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이 느립니다. 게이트도 안쪽 왔고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말로 보여요. 3번 매직 스텔스 경주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3번 매직 스텔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1300m는 좀 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에 외곽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 직전 경주도 1300m에 출전해서 2번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전이었던 전력이에요. 1000m가 적정 거리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10번 희망소녀를 물어보셨으면 제가 좀 뜨끔했을 것 같은데 희망소녀 같은 경우 이제 선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느린 흐름에서의 단독 선행 찬스 매직 스텔스도 흐름은 느리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데뷔 전부터 상당히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레이스도 느리고 자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보입니다. 2번 킹스 랜딩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마 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고요. 직전에 바로 데뷔 전부터 충분한 검증을 받은 말도 한도 있고 공백 이후 직전에 아쉬웠던 전력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편성 또한 경주거리 늘어난 부분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말도 있는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다수의 도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3경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말들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세가 전개상의 변화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번 반지의 매직 같은 경우 뭐 당일 많은 관심을 모을 것이고 저 역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전력이긴 하지만 이 말은 선두권에 나서야 선행을 나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는 반면 만만치 않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데뷔전 입상 전력이죠. 5번 바베 어리언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 크게 체중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입 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그런데 바베 어리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말이 추임마인가? 뛰는 모습이나 이런 자세들, 그 다음에 훈련 시의 모습, 훈련 성과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추임마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개상의 변화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얘는 선행이니까 반드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전개상의 한 자리, 선두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6번 반지의 매직 훈련식 컨디션은 정상 출전 주기 맞이하면서 더욱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6번 반지의 매직의 선두권 강공에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 더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5번 바베 어리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는 추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체중 뭐 그 정도 유지해도 상관없고요. 체중이 좀 더 불어서 나온다면 직전에 빠졌던 체중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빠져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전력입니다. 체형 자체가 안정감이 있는 밸런스가 좋은 체형이라서 5번 바베어리언 같은 경우에는 선추입의 자유로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두가 모두 2위 승급 착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상으로 8번 해피송을 그 사이에 먼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8번 해피송 같은 경우에도 추입으로다가 직전 데뷔전을 순위권에 안착하는 그냥 모습으로다가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만 당시 선행말들이 워낙 빨랐고요. 본인 자체도 최외곽이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직전 데뷔 확연하게 힘이 들어차기 시작한 8번 해피송의 선입력은 이번 경기에서 주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말 12번 스트롱 마인드 같은 경우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이 말 역시 직전 대비 힘은 분명히 붙은 걸음이라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전에 함께 뛰었던 전력인 6번 반지의 매직과 5번 바베 어리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형국에다가 직전 빠른 페이스에 제법 가능성을 보였던 8번 해피송이 가세하는 형국으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6번 반지의 매직은 이미 작년 9월에 최단거리 1000m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공백 이후 직전 경주 선행 주도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한 마지막 5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정상주기 다시금 단독 선행,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6번 반지의 매직이 되겠죠. 5번 바베 어리언은 직전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 전력, 다소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초반 전개가 뒤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며 압도적인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이번에도 김정희 의원 설명대로 기본적으로는 앞선에 또 붙어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5번 바베 어리언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12번 스트롱 마인드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 보여요. 직전에 내측에서 모래 맞고 전개 펼치며 앞선 빠른 흐름 제법 적응 능력 보였는데 늘어난 거리 12번 스트롱 마인드가 되겠죠. 여기에 10번 글로벌 톱도 있습니다. 직전 실전 이전째 최단거리 1000m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막판 이제 초중반에 경합을 펼쳐 나가는 선두 외곽 조건에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 이 편성에서도 6번 반지의 매직이 선두 장악에 나서고 10번 글로벌 톱이 바로 이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응수가 가능해 보이는데 자, 늘어난 거리 전개 시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10번 글로벌 톱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전 경주에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당일 컨디션은 너무 좋았고요. 편성 자체도 혹이라고 봤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실제로 당일 인기 2위까지 급부상했던 전력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산에서 03초대 1000m 03초 대 기록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로가 아무리 무거웠어도 얼마나 흐름이 느렸으면 글로벌 톱이 03초대로다가 입상을 차지할까 심지어는 우승마를 위협하는 목차의 아쉬운 2위였습니다. 굉장히 느렸던 흐름임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삼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강공 선행 작전이 이번에는 주요할 6번 반지의 매직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직선이 가장 긴 1600m 중거리. 자, 이미 동거리 검증 전력이 다수 출전하는 구도죠. 자, 눈에 띄는 말은 5번 원더풀 스파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1600m 연투로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직전에는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당시 출발 후 외측 기대 낙벽으로 추돌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3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며 직선에서 월등한 근성으로 입상을 했죠. 자, 이번에 파행등으로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요. 레이스를 주도할 만한 이 빠른 선행마가 눈에 띄지 않는 구도 속에 다시금 선두 2선 혹은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적정거리 출전 5번 원더풀 수파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아쉬웠던 4번 블루파워를 필두로 자, 직전 입상 전략 10번 퀸업과 안쪽에 1번 봄마타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4번 블루파워는 지난 12월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600m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막판에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진 사착이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내선 인코스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경주 여건과 전개가 유리해진 4번 블루파워를 후착 1감 강조드리고요. 10번 퀸업이 역시 직전에 승급전에 1600m 거리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면서 입상을 했는데 자, 그 당시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말이죠. 자, 이번에도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과 유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 10번 퀸업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 봄마타도 공백 이후 최근에 뚜렷하게 상승세의 전력을 보이며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직전 경주 1600m 출전 2선 2미에서 최적의 힘 한 배를 펼치며 직선에서 아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중거리를 돌파한 말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승급전 무대에서도 다시금 적정거리 자, 전개도 중선위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1번 본마타까지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공백 있지만 컨디션 하자 없고 편성상 한 수 위로 보입니다. 5번 원더풀 수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물철련의 해설 잘 들었고요. 저도 전반적인 구도 자체는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 이 전개상의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 전개상의 이유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전력들의 성장세에 방점 찍고 10번 퀸업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늘고 있어요, 걸음이. 직전에도 늘어난 걸음이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앞말이 그 외곽 게이트에서 힘을 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근성발이 코차코차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혼전 상황 속에서 코를 내밀 수 있었다라는 그 근성은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죠. 실제로 기록도 호전이 된 모습이었고요. 12번 톱베스트 이번 경주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승급전 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잠시 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5번 원더풀 스파, 4번 블루파워 등의 전력들의 그 추입, 선입과 추입에 대해서도 저도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12번 톱베스트가 1번 본마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 선상에서 판단이 되는 전력이 아닐까 싶어요. 외곽이라서 밀렸을까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도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코차밖에 나지 않았다고 해도 선행마를 따라 잡았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승급정도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12번 톱베스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나달이 걸음이 늘어나는 신예 마필이고 직전에 첫 승 달성했죠. 당시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인코스 2선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며 정말 전개를 잘 풀어낸 그 과정에서 입상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맞상대도 좀 강해졌고 1600m 거리이기 때문에 최외곽 게이트가 썩 불리한 여건은 아닙니다만 자, 직전처럼 초반부터 내치기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전개를 펼쳐낼 수 있을지 의문시가 되고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는 맞상대 강한 구도에서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5번 원더풀 수파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5등급 무대에서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과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말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7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부산의 추천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7경주입니다. 1000m 경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흐름이 빨라서예요. 느린 흐름에서 아유 이 말들이 언제 들어오나 이걸 보는 것보다는 저는 빠른 흐름에서 앞에 간 말들이 버티냐 안 버티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흐름 빠릅니다. 1000m답게 선행말 많습니다. 그 선행말 중에 옥석 가리기 가장 중심에 6번 전설의 불꽃 추천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6번 전설의 불꽃은요. 직전 경주의 최외곽 14번 게이트에 역시 선행말이 많았던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많이 모았던 전력입니다. 당일날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가 불리했기 때문이었는지 인기도가 조금씩 떨어져갖고 결국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사전 인기도상으로는 2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력이죠. 이번 경주 1300m에서 1000m로 거리를 줄여 출전을 하고 있고 인코스 진입했습니다. 전설의 불꽃의 가장 매력 있는 걸음은 선행 시에 나타나지만 이 말은요. 데뷔 전에 이미 따라가면서 입상을 차지한 경험도 있는 전력, 즉 전개 자유 이점 빠른 흐름을 유리하게 공략해낼 수 있다는 강점 이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외곽으로 밀려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0번 풀오프.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일 때는 추천 안 드렸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컨디션을 모두 다 회복을 한 듯 훈련 시의 모습 또한 많이 좋아져 있고요. 스포일런스의 스피드감도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번 풀오프의 스피드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은 전성기를 미룰 수 없는 5세 앞말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 없는 강공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는 외곽에서 들이닥쳤던 말들에게 갇히면서 인코스에서 고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세 역전 본인이 스스로 앞선을 가담을 해서 인코스의 말들을 가둬버릴 전력입니다. 그 외에 12번 미라클 드리밍과 3번 우승 지킴이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한데요. 12번 미라클 드리밍을 순위가 밀린 것은 아마 당일 어쩌면 이 말이 인기 1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위를 미룬 이유는 승인 장구의 교체 때문입니다. 직전 경기에 저는 안정적으로 잘 뛰었다라고 봤는데 바깥으로 기댔던 버릇이 안으로 기대는 버릇으로 나타나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였는지 협오정끈을 착용을 하고 반가지 큰 고리 제가를 다시 한번 승인 장구로 신청을 해서 승급전을 맞이한다라는 부분은 게다가 바깥으로 기대는 버릇이 있는 말에 바뀐 안장과 외곽 게이트는 썩 여전히 1말이라도 불안감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기본 스피드는 이 편성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전력입니다. 3번 우승지킴이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 전력이고요. 선행 성공식 입상권과 집결이 되는 유형인데 제가 봤던 우승지킴이 중에 지금의 훈련 모습이 최고입니다. 우승지킴이 당일 상태까지 꼭 체킹해 보면서 선행 강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당일 인기마로 많은 주목을 받을 12번 미라클 드리밍의 그 승인 장구 교체에 대한 어떤 그 경주 능력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주셨고요. 3번 우승지킴이 훈련 좋다 이런 부분 꼭 강조해 주셨습니다. 3번 우승지킴이는 또 선행 능력이 좋잖아요. 6번 전설의 불꽃은 내린 거리에서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김지영 의원은 6번 전설의 불꽃을 중심마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4번 펑키가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스피드가 좋은 유형이고 지난 11월 10일 경주에서는 1300m를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선행 강공 작전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 이후에는 계속해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 직전에는 빠른 흐름에 인코스 후미에 따라가며 마지막에 한 발 쓰는 전략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단 말이죠.
자, 앞선의 레이스 룸에 따라서 이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한 말로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4번 펑키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펑키가 직전에 입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왕년의 선행마였던 펑키를 완벽한 추임마로 변환을 했었던 것, 그 작전이 주요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직전 경주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던 선행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너졌어요. 2선, 3선, 4선, 5선까지 모두 무너지고 펑키는 게이트 이탈이 느리거나 출발이 주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제어. 작전 주요죠, 전형적인. 이번에도 그 작전이 주요하기 위해서는 앞선이 모두 무너져 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린 4마리만 해도 다 선행말들이고요. 그 외의 선행말들 모두 많습니다. 모두 다 무너뜨리실 거면 4번 펑키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승식 활용으로만으로도 승식 활용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김지영 의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린 중심바 6번 전설의 불꽃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거리도 내렸잖아요. 가장 좋은 경주 여건을 장착한 듯합니다. 자, 김지영 의원은 6번 전설의 불꽃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이 하이페이스 최단 거리에서 마지막까지 근성 발휘할 또한 컨디션 좋고 전개까지 유리해진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금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암말 최단거리 1000m 8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죠. 이런 편성은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경합선두 레이스 혹은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했던 말에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8번 최강 터치는 최근에 4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지난 12월 13일 날 우승할 정도로 최단거리 상당히 강점을 지닌 선두 선입 평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코스 2점에 밀어 선행을 받았고 당시 이 동트자 제이와 시종 경합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발휘 우승을 했죠. 이 편성에서는 2번 시크를 레거시나 4번 카이 길리, 5번 아들 스파이크 등등 내측에 몰려있는 선행마들이 질비한 편성입니다만 경합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아예 선행을 뽑아준다라면은 더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 설입 다 되는 8번 최강 터치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직전에 아쉬운 전력이었던 2번 시크를 레거시를 필두로 1번 해피 어게인, 여기에 5번 아들 스파이크가 가시안이 형국으로 보입니다. 2번 시크를 레거시는 역시 편하게 선행을 받는 조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고 작년 12월 1일 경주에서는 이 최강 터치가 이끄는 페이스를 선두 외곽에서 응수하며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죠. 직전 경주는 1200m 거리 편성이 워낙 강했습니다. 스타오름, 영천질주 고편성에서 어쩔 수 없는 사착으로 보입니다. 당시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무뎌진 아쉬움 1200 거리였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51.5의 유리한 부증.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내측에서 나서준다라면 좀 더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외측에 있는 선행마들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 따라가도 요 편성에서는 최단 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2번 시크릿 레거시가 되겠고요. 자, 1번 해피 어게인이 직전에 카헤 길리가 이끄는 페이스에 초반 전개 다소 모래만큼 쳐지며 레이스를 펼쳐나갔습니다만 마지막에 진로 열리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사착을 했던 말이죠. 자, 직전에 승급 전에 빠른 페이스 어느 정도 적응 능력을 배양했던 말이고 이번에 코스 2점 내선 인코스에서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펼치는가가 입상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자,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1번 해피 라이언이 되겠고요. 5번 아들 스파이크도 데뷔 후 총 3번의 그 입상 시 모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직전에 1300m 거리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선행을 받아 여유 있게 1순했던 전력입니다. 자, 내린 거리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자, 승급 전에 1km 감량에다가 좀 모래를 피하고 레이스를 운영을 해준다라면은 혹은 아예 여타의 마필들과 경합 없이 좀 앞선에 나서준다라면은 내린 거리에서도 승급 전 5번 아들 스파이크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네,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최단 거리 레이스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이죠. 8번 최강 터치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했는데 최단거리 빠른 흐름을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8번 최강 터치가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인코스에 갇혀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착 같은 선행이 주요했다라고 하지만 원래 선입이 되는 유형의 말이라서 전개 이점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건은 30조 2두, 21조 2두 그중에 한두씩 지금 추천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말들도 전력이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론 이번 시글 레거시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왠지 뒷편으로 밀리기엔 찜찜한 말이 4번 카에길리 분명히 있거든요. 뭐 10번 해피어걸도 궁금하지만 전 일단 4번 카에길리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에길리 이 말이 선행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행 가면 그대로 꽂힐 수도 있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1순 전력이 있는 말인데 왜 4번 카에길리가 아닌 2번 시크릿 레거시였을까요? 네, 두 마필이 모두 30조 울줄리 마방에 동반 출전하고 있는 말이죠. 4번 카이길리는 지난 11월과 12월 15일에 두 차례 입상 시 모두 선행을 받아낸 조건. 12월 15일 경주에서는 편한 선행은 아니었고 인코스에서 선입 같은 선행,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펼치니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좀 실망스러운 경주 능력이었죠. 맞상대도 강했지만 다소 주행 중 모래를 맞자 전개가 처지는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는 2번 시크릿 레거시가 아예 요 편성에서는 코스 이점도 있고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요. 그리고 4번 카이길리는 동조 마방에서 출전하는 그 4번 카이길리가 굳이 안쪽에 2번 시크릿 레거시를 넘어서거나 경합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4번 카이길리보다는 30조 동반 출전마 중에 2번 시크릿 레거시의 선정 기대치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는요 선두 레이스 름에 따라서 선행 선입 다 되는 말이죠. 8번 최강 터치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단거리, 충분히 동거리 검증받은 전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고 자 10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해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300m 국산 5등급이에요. 5등급 경주다 보니까 다소 이제 막 빠릿빠릿하고 막 스피디하고 막 이런 경주는 아니에요.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분명히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들은 있는 경합 여부와 그 다음에 선의권에서 밀고 올라올 수 있는 혼전의 강한 능력을 갖춘 말들 선정이 중요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 중심에 5번 썬더킹 승급전 치르고 있는 상승세 전력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썬더킹은 직전 경주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마치가 크지 않은 가운데 10kg의 급감은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선행을 펼치자 여지없이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썬더킹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체중이 또 급감을 한다면 제가 또 당일 고민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훈련 시의 모습으로는 체중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불어서 나올 겁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5번 썬더킹의 경쟁력 승급전에서도 통할 것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들 3번 전설의 펀치, 8번 드림 체이서, 4번 메이저 파워 등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앞말들이 굉장히 많은 편성이에요. 그 앞말들이 모두 선두권에 가세하는 흐름이고 그 앞말들의 근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는지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제 선택은 순말로 갑니다. 3번 전설의 펀치.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졌어요. 맞아요. 외곽 게이트가 굉장히 불리했던 주로 흐름이었음까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엔 인코스로 들어와 있고 훈련식 컨디션 여지없이 좋습니다. 걸음 쭉쭉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3살짜리 순말 3번 전설의 펀치의 가능성 이번에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8번 드림 체이서 역시 여태까지 승급 이후에는 선행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두권에 아예 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에 가담하면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는 그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전력이에요.
더 보여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드림체이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4번 메이저 파워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혼전에 강한 추입 탄력에 기대를 해보면서 우선적으로 승급전이지만 5번 썬더킹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10경주였습니다. 네, 직전에 그야말로 선행 1순 압승을 거둔 5번 썬더킹이 승급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편성에서도 뭐 단독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구도고 다시금 적정거리 1300m 1순 기대치 높아 보여요. 5번 썬더킹이 되겠고요. 3번 전설의 펀치는 직전 외곽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안쪽 들어왔기 때문에 경주 여건과 전기의 이점을 살려볼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4번 메이저 파워의 마지막 한 발 역습. 여기 같은 선상에서 10번 타워 캡틴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경주에서 이제 패출혈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11월 복귀 전에 사척을 하더니 직전 경주는 상당히 빠른 흐름, 강한 전력 상대 구도 속에 3차까지 했단 말이죠. 당시 3코너에서 다소 이제 진로가 외측으로 밀렸고 방해를 살짝 받는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종반 3차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코너에서 진로가 여의치 않았음에도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10번 타워 캡틴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이 한 10번 타워 캡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번 타워 캡틴의 직전 경주는 제가 여기 리빙TV에서 추천드렸던 방송 추천 경주였고요. 실제로 타워 캡틴 추천을 드렸습니다. 들어왔어야죠. 입상을 했어야죠. 딱 3위에 그쳤던 그 걸음. 저는 그 순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진로 막혔어요.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뛰면서 진로 안 막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로만 안 막히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막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즉 연말하고 어우러져서 뛰는 말들이 주로 진로가 막힙니다. 말의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도 3위에 그칠까 봐 우려됩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선행 강공작전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이죠. 5번 썬더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말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레이스죠. 눈에 띄는 말 바로 2번 스타 오름입니다. 데뷔 초에도 단거리 상당히 경쟁력을 보였던 말이고 브리어즈 예선전과 지난 11월 달에 경남 도민일보배에서도 맞상대 강한 구도 속에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직전 경주 우승 시 한마디로 걸음이 터졌다라고 평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말이죠. 당시 1200m 거리 선두 외곽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면서도 중반에 압도적인 걸음을 보였죠. 이번에 대폭 늘어난 1600m지만 직전에 보여주었던 종반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늘어나는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전력으로 봅니다. 나날이 걸음의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2번 스타 오름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나란히 1600m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8번 퀵무브, 9번 영광의 파이트, 그리고 안쪽에 1번 브라이언 파크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8번 퀵무브는 직전에 동거리 우승 전력으로서 당시 선두 외곽에서 경합을 펼쳐 나가면서도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여편성에서는 여타임 앞필들보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다시금 선두 선위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다시금 적정거리 1600m 출전에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8번 퀵무브가 되겠고요. 9번 영광의 파이트도 1600m 거리 4등급 무대에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직전 11월 3일 1600m 입상 이후 8주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 열창 정도의 병자가 체크됩니다만 컨디션 전혀 하자 없어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이고 전개도 빠른 흐름의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동거리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9번 영광의 파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 브라이언 파크가 작년 5월 경주 이후 11월 18일 3조로 이적했던 말이고 직전에 복귀 전이었어요. 스타오름과 영천질주라는 맞상대 강한 구도 속에 1200m 거리 공백 복귀 전에 3착을 했는데 당시 출발이 추춤거렸고 외곽 모래마크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여력을 남겼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선두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칠 줄 아는 마필이고 과거 이 18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죠. 중장거리까지 검증이 됐고요. 정상주기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브라이언 파크의 기습 선행 강공 레이스까지 기대가 됩니다.
네, 11경주는요. 나날이 걸음의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이죠. 늘어난 거리 너끈히 극복해 내리라 봅니다. 2번 스타 오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번 스타오름 저도 동의합니다. 직전에 너무 잘 뛰더라고요. 체중도 불었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녹록진 않았던 경주 여건상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8번 킹무브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순서까지 같습니다. 민병철 위원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잘 됐네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6번 타이틀 코드가 저는 내심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타이틀 코드의 그 초반 힘한 배와 초반 선행력은 여느 기수와 기승할 때하고 다른 면모를 보여줘요. 이런 것을 바로 입마호흡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타이틀 코드 역시 거리 경험도 있고요. 선두권 강공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스타오름 보내놓고 바로 그 옆자리. 외곽에 있는 8번 9번보다는 인코스. 6번 타이틀 코드의 선두권 강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우주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최근에 이 1300m 두 차례 선행 1순 우승 전력이 있죠. 직전 경주 승급전의 1600m 중거리 도전에서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만 아직은 중거리에 적응을 못하고 종반 걸음이 무뎌지는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6번 타이틀 코드가 요 편성에서 아주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하며 선행을 아주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내외측으로 선행형 마필들도 상당수 포진해 있고 아직은 좀 더 중거리에서는 좀 지구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경주 뛰는 거 보고 이번 경주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경주는요. 자, 폭발적인 걸음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말이죠. 2번 스타 오름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머를 찾아라 마지막 12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경주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장거리 충분히 검증받은 전력들이 상당수 있는데 직전에 통안에 입상 실패의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직전에 다소 이제 끌리며 아쉬운 3착을 했던 3번 미스터 어플릿이 이번에도 좀 주목을 받을 듯하고요. 6번 영성 파이팅, 공백 복귀 전 나서는 5번 딥마인드, 여기에 1번 브레이브 킹덤, 10번 알파러너 등등 많은 다수의 마필들이 상당히 인기도를 양분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충분히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진 복병가치 높은 말 저희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요 편성에서 액면의 인기만을 눌러 이길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엄청난 혼전 구도입니다. 전형적인 축구제예요. 3번 미스터 어플릿이 직전에 부러졌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걸음이라서 이게 혼전이 되는 건데 흐름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흐름에 관계없이 자기 걸음 뛸 수 있는 7번 드림질주 추천드립니다. 드림질주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선입력을 갖추고 있고요. 추입이 됩니다. 확실하게 추입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수와 마방의 작전에 의해서 어떠한 전개를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인 전력이죠. 다만 애매하게 전개를 펼치게 되면은 빠른 흐름에 쫓아가다가 그냥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괜히 선두권에 가담해서 혼전 가운데 같이 무너지거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선행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두권 혼전이에요. 드림질주의 강점은 선입과 추입입니다. 그 탄력, 마지막 탄력, 혼전의 강한 명목, 이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기대해 볼 만한 복병입니다. 네, 7번 드림질주 이미 지난 10월 11일 날 현등급 1800m 거리 2등급 무대에서 입상했던 전력이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빠른 흐름에 좀 더 초중반에 처지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두 선입권에 가담해 준다라면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7번 드림질주 김지영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2번 알파킹 이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미 3등급 무대까지 연전 연승을 이어가며 18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어요. 자, 작년 6월 7일 날 1800m 우승 이후 근육통 부종 등의 그런 잡다한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죠.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이 두바이 특급이 이끄는 페이스에 당연히 살짝 또 비도 내렸죠. 당시 초반 자리 선점에 실패하고 중위권에서 따라뛰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걸음을 선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결국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죠.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기본 선두 선임력도 있는 말이고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수의 선행 마술전에 오히려 내선에서 경합피에 유리하게 선입전을 펼쳐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 있다라면은 2번 알파킹이지 꼭 주목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복병화를 찾아라 12경주는요. 뭐 액면의 인기마 관심 두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김지영 의원의 7번 드림질주 그리고 민병철의 2번 알파킹이지 꼭 주목해 주시고 승식 활용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금요일 부산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 경주 예측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경주마의 고유 능력 그리고 펼쳐질 수 있는 전개 양상 그런 등등 또 훈련 상태감 등등을 많이 감안을 하는데요. 최근 경마 또한 휴장전 이런 어려운 경마는 의지적인 측면을 많이 보셔야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경마에서도 그 이변의 핵심이 박재희 기수의 그 2차례 우승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현되는 의지적인 측면도 잘 챙기셔서 휴장전 마지막 금요일 경마 꼭 승리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